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총재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금융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아까 뒤가 좀 다르는 배경이 겉으로는 시장을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계속 정부의 외환 개입을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죠. 어차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떠한 문제점이 계속 나와주고 개입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미국도 계속 금리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의 금리 인상에 있는 이 전략이 아무리 길게 롱런하게 갈 수 없다라는 충분한 그런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더 빨리 올리고 현 상태에서 동결이 거의 머지 않았다라고도 또 들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동결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해 있는 규모가 위험자산에서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달러인덱스 추이는 11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의 감세안의 철회 소식과 일본 정부의 외환 개입에 따른 영향성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이고요. 온스당 165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81.0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공개가 되었죠. 이때까지 지연하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거의 확정안이 나와 줌으로써 경제 성장률 추이도 공개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생각보다 3% 중반대 정도 때 나와 주다 보니까 유가 부분의 직격탄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최고점 9.1을 찍고 나서 지금 8.2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체감상 7자가 나오는 순간대부터는 이제는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아쉬운 점은 코어 CPI가 생각보다 더 많이 높아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좀 괜찮게 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회사채 순 발행액이 마이너스 3조 6,787억 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 부분에 따른 언급이 뭐 한 달 전 때 제가 레고랜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형태가 주다 보니까 이제 해당 정부에서도 영국에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잘못된 니즈를 심어 주었을 때는 어떠한 파급력이 나왔는지를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0조 원 긴급 투입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신뢰도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도 아마 이 내용이 나왔더라도 그것에 따른 신뢰도를 확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직장도 꽉 잡고 계셔야 된다고 매번 누차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아무래도 한 13조 원 14조 원 정도에 있는 주식을 또 팔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또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식을 판다라고 했지만 코인 나머지 있는 자금은 거의 팔 생각은 없겠죠. 주식만 정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랑은 여전히 상관이 없고 앞으로도 팔 부분은 거의 없고 그대로 들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는 속도가 만약에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이제 다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 국가, 특히 일본이 만약에 국채 부분을 계속해서 매입량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PC 가격 지수 증가 추이도 이제 과연 9월 달치가 어느 위치에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난 뒤에부터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밀어내기가 끝나야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강에 있는 PC 가격 지수나 CPI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12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약 40년 만에 최장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요즘 대다수 연은 총재들이 말을 맞춰가지고 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한마디가 나와서 지금 시장의 안도감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패턴의 쉼표를 찍어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를 빠뜨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스레인지에 불을 콱 올렸어요. 강으로. 근데 이게 약불로 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불이 약불로 빨리 돌리면 불이 꺼지겠죠.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건 약불로만 가고 싶어 하는 거지 불을 끄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일본처럼 만약에 그 인플레 부분이 완전히 불이 꺼졌을 때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렸다라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 모델링을 가져가는 전략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라고 해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FTX CEO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할 것이다. 대부분 요즘 뭐 필요 있는 그런 코인들과 필요가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를 좀 나뉘어 가지고 요새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코인 상패 일정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면 좀 빠릇빠릇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더 조조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본인 연임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에 발언이 대만에 따른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에 있는 네임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하이파 뭐 어디 뭐 태화당인가 태진당인가 이렇게 하고 상계파인데 거기에 그런 당 필요 없이 다 네 사람만 앉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한 독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무능한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가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그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도 회복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의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지금 GDP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딱 반반 25, 23 정도에 있는 매출 규모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에 있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대만 부분의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더 고조가 됐기 때문에 홍콩이 과거에 시진핑 주석 때에 있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계속 강력하게 그런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계속 무력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항생지수 부분도 홍콩 지수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내년에 있는 경제 성장률도 대폭 낮게 운영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은 정책으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그 영향으로 아마 $1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1,400원대가 계속 지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GDP의 대략 25에서 30% 규모는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3개월간의 횡보 부분 프랙탈 관점으로 25,000달러까지 상승 전망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19년도 기준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아마 반등이 나오면 25,000까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치도 나와준 게 있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4월 고점에서 2220억 달러에서 5주 동안 890억 달러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6, 7, 8부터 어떻게 보면 그거의 반 400, 얼마지? 48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480억 480억 정도 됐는데, 그게 9월 달에 그거의 2배 물량을 QT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QT에 있는 효과도 곧바로 해서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이 다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영향성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때 진짜 쏘아 올린 공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도 내려오는 부분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 그래도 저는 뭐 요렇게 만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거 대비 이때처럼 잠깐 좀 여기에서 머물었던 정도만큼만 좀 내려가고, 그때부터 계속 횡보하다가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테더사가 브라질의 ATM 2만 대 초과로 테더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미는 거의 다 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해서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250달러였을 때 10만 달러를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의 큰,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죠. 우리 편에 그래도 가장 말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캐시우드 쪽에서 비트코인을 찬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길 저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768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7배 정도 벌었죠.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연금사나 보험회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답이 나와져 있고, 그게 지급의 연속성이 그 사람이 기대 수명만큼은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상품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 소비자의 니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을 계속 못 내면 계속 이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회사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위험도는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거래소의 유출은 전형적인 바닥 신호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고인물만 남았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체인링크가 만에서 100만 링크를 보유한 지급이 5월 중순에서 2억 2,300만 달러 이상의 체인링크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코인은 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막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도 생태계 코인들은 거의 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고요. 어차피 체인링크 오라클 코인으로서 거의 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80%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1억 원 이상 암호화폐 보유 고객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당록 상장 코인 자금 세탁 우려가 보여진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옥죄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거는 거래소가 장난을 못 친다. 치더라도 좀 더 잔머리를 더 많이 쓰면서 쳐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해외 쪽에서 갖고 있는 코인 부분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 근데 그 기간이 이미 원래는 걸리지 않는 기간이 2020년도가 넘어가기 전 2019에서 20년도 요 사이에 다 이 물량은
그냥 국내로 가져올 코인들은 다 가져오셔야 됐었고, 그렇지 않을 코인들은 그냥 해외에서 계속 돌려서 쓰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상.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이걸 국내 자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작업을 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년부터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 있는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뭐 토지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샀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불성실 부분 상당히 세금이 벌금이 좀 세고요. 그러니까 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클레이튼의 블록 보상 거버넌스 제한이 나왔다고 합니다. 3분의 1로 감축하겠다. 니들이 좀 헤쳐먹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진짜 좀 그래요. 아무튼 캐시우드 비트코인 시총 4.5조 달러까지 폭발적 증가 전망,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저만의 주관적인 투자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그걸 보완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지성 투자 매매보다는 본인의 철학과 공부와 그런 패턴이 계속 일시적으로 계속 그거는 가져가면서 원칙을 깨지 않는 투자 부분을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국내 투자자 다음 주 매도 희망 1위는 리플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대형 코인들 중에 가장 상승률이 좀 저조했죠. 네, 가장 상승기 곡선에서 가장 좋았던 코인들이 오히려 중형대 있는 코인들이 제일 많이 상승대를 좀 많이 탔었고, 그 다음에 민 코인들은 뭐 말할 필요성이 없었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리플. 근데 제드 맥켈럽이 어느 정도가 물량이 이제 올해 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좀 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곧 규제에 있는 그 라인에서 리플이 얼마나 역량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뭐 NFT나 이런 거 좀 리플도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송금으로 좀 확실한 실적을 보여준 다음에 세컨더리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져가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본업도 실적도 잘 안 나오면서 사이드 잡을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빵형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빵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채굴에 정리한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온유 아빠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요즘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채굴의 사람들은 다 채굴을 그래도 이겨내면서 지금 수익성 안 나오면서 이겨내면서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딱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가격대는 점차적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겨울 시즌 또는 내년 봄 시즌에 그래픽카드를 또 적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면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멘트를 좀 드리며 이상으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은 마찬가지로 선물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상위에 있는 코인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깨지는 그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특히나 알트코인들 샀던 사람이 10배, 20배를 먹을 생각만 있었지 20배, 30배 있는 이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30배 마이너스를 가져갈 만한 용기와 무게감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믿음의 영역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좀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게 딱 그래도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는 게 전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알트와 가장 큰 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래와 그 다음에 개미, 그 다음에 일부 VC, 이게 끝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값으로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비트는. 네, 그리고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기간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들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알트코인 대비보다 더 내려가는 폭이 더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폭은 커더라도 믿음이 좀 더 탄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정말 내가 알트코인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그 포트폴리오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조금이라도 그 평단을 낮추는 부분으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매입을 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이 다시 회귀를 할 때도 알트가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느끼셨잖아요. 이때 2019년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왜 안 가냐?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갔어요. VC 애들도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요. 괜찮을 거에 몰빵을 해놓고 나머지 쪽은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재투자 부분에 있는 투자 유치 자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프로젝트를 크게 들어갔던 쪽은 계속해서 거기를 관리를 계속 해줄 수 있으면 돈의 여력을 계속 지원을 해줘요. 왜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그렇게 받기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